한은정은 이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30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 밥상을 차려온 그녀에게 일찍 일어나는 건 숨쉬기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 그녀가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이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큰딸 정미는 고등학생, 작은딸 수미는 중학생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울 시간도 없었다. 두 딸을 대학까지 보내야 했고 그러려면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다. 피로에 지쳐 쓰러져도 다음 날이면 또 일어났다. 딸들이 엄마 너무 힘들면 쉬세요라고 하면 그저 웃으며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고 답했다. 정년퇴직 후 큰딸 정미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처음엔 서로에게 든든한 가족이었다. 은정은 손자 민준이를 돌보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고 맞벌이 부부인 딸과 사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유치원 등하원, 간식 준비, 집안일까지 모든 것이 은정의 몫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고마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딸과 사위의 목소리에서 당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은정이 감기에 걸려 하루 누워 있으면 할머니가 아픈데 저녁은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그녀의 컨디션을 걱정하는 말보다 불편함을 토로하는 말이 먼저였다. 은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손, 하얗게 센 머리.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사람이 아닌 기능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참았다. 평생 참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 엄마, 손주 간식은 유기농으로 꼭 챙겨주세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탁의 어조가 없었다. 은정이 마트에서 산 과자를 민준이에게 주려다가 딸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은 뒤부터였다.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이랑 따로 부탁드려요. 사위 창호의 말도 마찬가지였다. 한때는 어머니라는 호칭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거리감만 남았다. 은정은 점점 더 많은 규칙들을 따라야 했다. 설거지는 친환경 세제로만, 청소는 특정 시간에만, 심지어 TV 소리도 조심해야 했다. 마치 서비스 매뉴얼을 보며 지시를 내리듯 요구사항들이 쏟아졌다. 할머니, 왜 우리 집 규칙을 안 지켜요? 어느 날 민준이까지 그런 말을 했다. 겨우 7살인 아이가 어른들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은정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미는 은행 대리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야근이 잦아지면서 집안일은 온전히 은정의 몫이 되었다. 창호 역시 보험 설계사로 실적에 쫓겨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았다. 맞벌이 부부에게 은정의 존재는 절실했지만 그 절실함은 감사가 아닌 당연함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가끔씩 내뱉는 정미의 말은 고마움보다는 면피용처럼 들렸다. 실제로는 왜 밥이 늦었어요? 민준이 옷은 미리 준비해 두세요. 내일 학부모 상담이 있으니까 함께 가주세요. 같은 지시사항만 늘어났다. 은정이 미열로 하루 누워있던 날이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목이 칼칼했다. 30년 넘게 급식실에서 일하며 아픈 날에도 쉬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72세였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엄마,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퇴근한 정미가 방문을 열자마자 한 첫마디였다.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저녁 준비를 걱정하는 말이었다. 미안해, 몸이 좀. 은정이 힘없이 말하자 정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켜야겠네요. 민준이는 배달 음식 싫어하는데.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다. 자신이 가족 구성원이 아닌 무급 가사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것을. 아프면 안 되고 쉬면 안 되고 불편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밤늦게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에서 들린 딸 부부의 대화가 귓가를 스쳤다. 엄마가 나이가 드시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 맞아. 요즘 실수도 많으시고. 은정은 발걸음을 멈췄다. 벽 뒤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평생 그래왔듯이.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수술을 받게 된 날, 은정은 새벽 6시부터 병원에 있었다. 수술 전 금식으로 입이 바싹 말랐지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간호사가 물었다. 곧 올 거예요. 은정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정민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고 창호는 고객 미팅이 있다고 했다. 수술실 앞에서 홀로 기다리며 은정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평생 누군가에게 부탁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보호자 없이 수술에 들어갔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만 보였다. 옆 침대에서는 환자의 가족들이 둘러싸고 죽 한 그릇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픈 데 없으세요? 따뜻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은정은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바라봤다. 딸이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체온을 재는 모습, 아들이 물 한 컵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모습. 은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저녁 무렵에야 정미가 나타났다. 엄마, 수술 잘 끝났네요. 다행이에요. 정미는 시계를 힐끔 보며 말했다. 내일 퇴원이죠? 제가 데리러 올게요. 그게 전부였다. 안부를 묻는 것도 아픈지 확인하는 것도 없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간단 명료했다. 퇴원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엄마, 한 달 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창호의 첫마디였다. 수술받고 온 장모의 회복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불편함을 먼저 토로했다.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면 민준이는 누가 봐요? 정미도 마찬가지였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혀버린 것 같았다. 며칠 뒤 밤 은정이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발걸음이 멈췄다. 엄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 정미의 목소리였다. 맞아. 아픈 것도 자주 아프시고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창호가 맞장구 쳤다. 차라리 요양원 알아보자. 요즘 좋은 곳도 많대. 그게 나을 것 같아.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실 수 있고. 은정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동안 모든 걸 희생하며 키워낸 딸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30년간 급식실에서 번 돈을 딸들 교육비에 모두 쏟아부었고 정년 후에도 딸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바쳤건만.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에게 버려지는 것이었다. 은정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다. 수술한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내 존재는 이런 것이었나?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했다. 그날 밤 이후 은정은 달라졌다. 며칠간 말없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론 계속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정말 이게 다인가? 무릎이 아파 걸음이 불편했지만 은정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통장들을 꺼내봤다. 30년간 급식조리사로 받은 퇴직금, 조금씩 모아둔 적금들, 평생 딸들을 위해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다.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다. 그 다음 날부터 은정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딸 가족이 모르게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보고 도서관에 가서 지방 소도시 정보를 찾아봤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들이 눈에 들어왔다. 혼자 사시기엔 이런 곳이 좋아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난 직원이 보여준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작은 텃밭까지 있었다. 은정의 마음이 움직였다. 계약금은 언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다음 주까지면 됩니다. 전세금은 서울 집값에 비하면 정말 저렴해요. 은정은 그 길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은정은 들뜬 마음을 감추며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저녁을 차려주고 민준이를 돌보고 빨래를 개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모든 일들이 곧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며칠 후 딸 가족이 제주도로 3박 4일 휴가를 떠났다. 엄마, 집 잘 봐주세요라는 정미의 말에 은정은 고개만 끄덕였다. 가족들이 떠나자마자 은정은 움직였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고 필요한 짐만 골라 박스에 담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자신만의 물건이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앨범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써주던 편지 한 묶음. 그게 전부였다. 이사 당일 은정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5년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 같았다. 자신의 흔적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냉장고에 메모 한 장을 붙였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가. 휴가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빈 집을 보고 당황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희는 자유를 원했잖니.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정미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요양원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 너머로 정미와 창호가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주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너희도 편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은정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새 집의 첫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얼굴을 스치고 갔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은정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이었다. 아, 이런 게 내 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가 지어졌다. 집은 낡았지만 아늑했다. 방 2개와 작은 거실, 그리고 뒤편에는 평생 꿈꿔왔던 작은 텃밭이 있었다.
은정은 호미 한 자루를 사서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상추 씨는 여기에, 고추는 저기에. 30년간 급식실에서 다뤄온 채소들을 직접 기를 생각에 설레었다. 시장에 나가니 이웃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잘 오셨어요. 우리 동네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말이 은정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언제부터 이런 순수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까? 혹시 반찬 같은 거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도 뭔가 만들면 나눠드릴게요. 처음으로 은정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먹었다. 짜지도 맵지도 않은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간으로 맞춘 된장찌개. 누군가의 입맛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 없이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파도가 밀려오고 썰물이 드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한은정,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너로 살아가자. 파도에게 말하는 기분으로 중얼거렸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주소 좀 알려주세요. 걱정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 나 잘 살고 있다. 그래도 연락은 해야죠. 가끔 할게. 너희도 편하게 살아.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거나 서운하지도 않았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텃밭에 작은 새싹들이 돋아났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은정이 정성껏 기른 것들이었다. 매일 물을 주고 웃음을 주며 키운 것들이 이렇게 파랗게 자라나는 모습이 신기했다. 너희들도 나처럼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녁이 되면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밤하늘이 맑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72년을 살아왔지만 은정은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오직 그녀만의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온전히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은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